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양재열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서울 이태원에서 한 남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폭행 당시 영상이 공개됐죠? 예, 그 이태원에서 충격적이네요. 예, 지난 1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열흘 정도 만에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전날 새벽 1시쯤에 20대 남성 피해자가 잠시 물건을 사러 거리로 나왔는데 예. 갑자기 앞에 있던 그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다짜고짜 모르는 사람인데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20대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나를 왜 쳐다보냐 예.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때리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이게 뭐 손으로 때릴 뿐만이 아니라 발로도 때려서 발은 굉장히 이 타격력이 센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얼굴에 이게 맞다 보니까 심지어 안면 함몰이 될 때까지 예.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겼던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안면 함몰이라고 하면 얼굴이 푹 꺼졌다 뭐. 그러니까 광대뼈가 광대뼈가- 함몰이 됐다는 것이고요. 예. 광대뼈가 함몰이 될 정도면 정말 심각하게 구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큰 부상인데 우리 취재진이요.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더 맞으면 진짜 제가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가 들어서 도망을 갔어요.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나요. 계속 쫓아와서 더 발로도 때리고 했다고 경찰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만약 저런 상황을 봤을 때 당신 거기 들어가서 말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나 말릴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충격적인 게 저런 정말 좀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루어지면 누군가 신고만 해줬어도 한 5분 뭐 빠르면 3, 4분이면 오거든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한 번도. 그러게요. 저 지역에 저도 이제 화면이 낯이 익어요. 그러니까 예. 물론 뭐 뒷골목이라고 하지만 이태원이고 CCTV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상황 자체가 뭐 격렬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인 폭행을 예. 당하고 있었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정도라면 사실 웬만한 분들이 말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저 정도 상황이면. 그리고 예. 나가서 또 신고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화를 하면 되니까요. 근데 저거를 왜 다들 손 놓고 구경을 하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뭐 누가 그냥 당연히 의뢰했겠거니 신고를 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한 사람 외국인 정도가 지나가다가 오히려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접 말리기가 무서울 수도 있고 나중에 수사기관 같은데 진술하거나 자기도 사건에 얽매인다라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졌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중국에서 가끔 저런 일이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저희가 약간은 뭐 흉봤던 기억이 최근에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닌가,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피해자는 심적 고통도, 외면뿐 아니라 심적 고통도 맞습니다. 호소했는데요. 자신을 그냥 지나쳐간 행인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뭐 연루되기 싫고 참고인 조사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너무 사람이 심하게 맞는 어느 정도 이렇게 중재만 해줬더라면 조금이라도 제가 덜 다치고 그랬을 텐데. 네, 사실 경찰이 이 CCTV를 처음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맞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피해자들이 저희는 모자이크를 처리를 했지만 뭐 이렇게 대중의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외국에서는 이 구조의 의무가 법으로 제정된 곳도 있어요.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뭐 이렇게 일부 뭐 착한 사마리안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는데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책임 관계, 뭐 부모 자식이라든가 뭐 교사와 학생이라든가 여행자와 여행 가이드 사이처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런 일을 보더라도 그냥 방치를 해도 범죄가 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법적인 의무를 부과해서 안 도와줬을 때는 최소한의 벌금이라도 매기는 어떤 법적 의무를 부과를 해놓으면 예. 낯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도록 강제하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가 지금 당장 안 된다라고 한다면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뭐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좀 말렸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좀 경찰에서 좀 엄밀히 따져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처벌까지 안 가는 무슨 말씀이냐면 자칫 끼어들었다가 뭐 쌍방폭행이니 뭐 이런 식의 그런 경우 많이 주장을 있잖아요. 받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괜히 나까지 얽매이기 싫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목적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좀 완화시켜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빼내는 그런 조치가 취해진다면 도와주는 분들이 심적 부담 없이 도와줄 수도 그렇네요. 있을 것으로 보여요.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는 조금 법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CCTV 분석 결과요, 가해자 동선이 끊긴 관계로 이 사건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열흘 만에 검거가 됐는데 특별한 뭐 때린 이유 왜 밝혀졌나요? 그랬을까요? 사유가 어제 있습니까? 어제 검거가 됐는데 예. 아직까지 지금 뭐 어떤 정보가 나온 것은 없고 예. 지금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혹시 뭐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뭔가 좀 처벌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냐, 뭐 전과가 없고 뭐 초범이고 뭐 술에 취했거나 조현병이라든지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나올까 봐 지금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피해자의 경우에 이게 열흘쯤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맞습니다. 아직도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붓기도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고 좀 숨을 제대로 못 쉴 지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피해자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뭐 이런 묻지마 폭행의 경우에 조현병으로 가해자가 밝혀지면 뭐 어느 정도 좀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주장들은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다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울증이 있다거나 뭐 조현병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장애가 있더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책임을 묻지는 못합니다. 물론 주장은 가능해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진짜 글자 그대로 일방적으로 지나가는 버스에 벽돌 던지고 사람 폭행하고 나서 내가 조현병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않는데, 다만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다 이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런 병 때문에 폭력적인 성향이 정말로 실제로 발생을 했다면 예. 그거를 나중에 처벌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낫게 만들어서 다시 반복이 안 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움을 주는 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그렇고 만약 재판을 받더라도 조금 더 너그럽게 보면은 쉽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쾌유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8개월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요.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 회장, 사내 직원들에게 편지를 썼다면서요? 예, 사내 게시판에 예.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예. 거기 보면은 뭐 최근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해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뭐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가 힘을 냈습니다. 앞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뭐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를 열심히 키워서 지속 성장하게 하면서 뭐 100년이 가는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뭐 힘을 내고 노력하겠다. 예. 그런 메시지를 썼습니다. 그렇군요. 롯데그룹은 사실상 그룹 총수가 부재였기 때문에 올스톱 상태였습니다. 이례적으로 노조가 회장의 맞습니다.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신동빈 회장 구치소 문을 나서면서 앞으로 각오를 다지는 모습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심히 없어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이렇게 한국어가 유창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어 어조가 이렇게 입에 있는데요. 신 회장 입장에선 지금 뭐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뭐 3일 만에 출근을 했어요. 네, 그 뭐 238일 만에 업무에 복귀를 했다라고 하죠. 예. 근데 롯데 구속되기 이전에도 롯데가 정말 시끄럽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형제간의 분쟁도 있었고요. 네. 또 아버지와, 예. 아버지도 이번 뭐 실형 선고를 받고 이제 건강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실형 선고를 받아놓은 상태고, 그럼 경영권 승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좀 전에 이제 한국말에 조금 서툴다라는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국감에는 형인 신동주 부회장이었죠. 국감장에 출석을 해서 롯데가 일본 거냐 한국 거냐 이런 거를 국회의원들이 묻기도 했었을 만큼 예. 사회적인 어떤 롯데에 대한 시선 같은 것들이 아직 곱지 않은 것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후 진술 때도 신 회장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좀 더 다하겠다라는 그런 책임을 의지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본인 재판도 아직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말간이 실수 3일도 정말 아마 개인 입장에서는 더 빨리 나오고 싶었을 네.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빨리 복귀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신 회장 부재 기간 동안요,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사실 회장 자리를 호시탐탐 노렸는데 그게 쉽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뭐 재정비 들어가겠죠? 예, 일단은 뭐 이 그동안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계속 호소를 했었기 때문에 예. 대규모 투자에 대한 어떤 뭐 집행 내지는 계획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롯데가 지배구조 개편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속도를 낼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워낙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크게 빚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 기업의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겠죠. 사회 공헌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그런 기업의 활동은 활동인데 신동빈 회장 개인이 너무 또 대외적으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또 이제 여론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대외 활동은 당분간은 자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CJ 이재현 회장도 경영에 복귀할 때 임직원들에게 편지를 썼었는데 이렇게 재벌 총수들이 편지를 쓰는 게 직원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3년 정도 구속 기소 수감을 생활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재벌이라고 불리는 분들 이른바 오너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영향력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오너가 총수가 수감돼 있으면 예. 뭔가 우리 회사가 언제 어떻게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럼 경영권이 불안하죠. 흔들리는 게 예. 내 일자리가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한축에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저런 편지들도 쓰고 어쨌든 건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라고 이제 판단들을 하는 거죠. 내가 돌아왔으니까 다시 똘똘 뭉쳐서 한번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예, 걱정하지 말고 일해 달라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것도 그런 의미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음반 순위, 공연 열기 등 늘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방탄소년단 이번엔요. 미국 이 주간지죠. 타임즈의 표지를 장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 이번에도 역시 한국 가수 최초죠. 네, 그렇습니다. 오, 뭘 꺼내시네요. 제가 가지고 네. 나왔는데요. 네. 방탄소년단이 엄청 요번에 확대를 하셨네요. 그거. 이런 식으로 예. 타임지의 지금 표지로 나서게 됐는데 대단하네요. 이게 이제 한국 가수로는 최초다라고 맞습니다.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 가수 중에서 최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우리가 그동안 조금 더 들고 계시죠. 예. 계속 보고 싶으실 거예요. 예. 예. 딱 흔들지 마시고 가만히 딱 내려놓으세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예.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이 타임지 표지에 났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국내 매체들이 그렇게 보도를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게 타임지 표지가 아니라 예. 타임 아시아판이었거든요. 아시아파. 근데 이번에 방탄소년단은 예. 이 지금 인쇄해온 이게 예. 아시아판이 아니라 미국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오. 발행되는 바로 그 진짜 타임 예. 거기에 표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거의 21세기 들어선 이후로는 대통령 포함해서 한국인 최초가 아닐까. 예. 그러니까 뻔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타임 이렇게 그 본사 표지에 오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까지 예.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도 없었는데 그 휴대전화 옆에 때문에 삐뚤으니까 똑바로 좀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딱 놓으세요. 흔들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이 장동건 씨라든가 예. 손흥민 선수라든가 예. 이런 분들이 타임지 표지에 올랐다고 알려졌지만 그분들도 다 아시아판이었고 아시아판. 진짜 타임 그 타임 본사 표지에 오른 그 인물로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예. 일반인 중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제 몸에 이렇게 소름이 돋을까요? 예, 그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고 예. 이번에 그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유엔에서 연설을 할 당시에 예. 미국 방송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방탄소년단이 지구의 15세부터 25세까지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탄소년단의 전 지구적인 인기를 예. 타임에서 반영을 한 것 같고 여기 지금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라고 예. 차세대 다음 세대. 리더라고 예. 여기서 얘기하는 차세대라는 게 지구의 차세대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전 지구적인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합니다. 저희 딸도 지배를 하고 있네요. 나이로만 봤을 때. 네. 예. 이 타임 기사에서도 방탄소년단의 매력을 분석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모두가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세계에서 방탄소년단에 열광한다고 타임이 분석을 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일단 음악이 좋다. 귓가에 예. 맴도는 어떤 노래가 들린다라는 거고, 아시겠지만 비틀즈 같이 예전 고전 어떻게 보면 밴드의 클래식한 어떤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비틀즈, 내지는 최근에 이제 영국 보이그룹인 원디렉션, 이제는 보이가 아니죠, 원디렉션도, 그런 그룹들에 비견하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요. 저기 보면요, 저도 아이돌이라는 그룹 최근에 아이돌이라는 노래 최근에 예. 인기 끌고 있는 뭐 어수 하면서 우리 장단이 들어가기도 하고 한국말도 들어가고 또 거기 영어 가사도 막 섞여 있어요. 맞습니다. 음악 스타일 자체도 그냥 팝이 아니라 랩도 들어가 있고 가운데 뭐 발라드적인 요소 섞여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의 음악이나 문화에 융합된 결과물로 방탄소년단의 앨범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성공 비결. 그 뒤를 또 아미라고 하는, 아미 정말 웬만한 팬클럽에 군대라는 쓸 정도의 대단한 팬클럽이 뒤를 받침하고 있는 것이 큰 역할을 한 거죠. 미국 언론에서 보니까 노래 좋죠, 잘생겼죠, 뭐 여러 가지 비결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가슴에 탁 와닿았던 게 서구의 그 관객들의 구미에 맞추려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많이 포함했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뭐 세계적인 맞습니다. 것이다 그럴 이런 수도 말에 있어요. 딱 맞는 예.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방탄소년단의 빛나는 업적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상을 또 받았어요. 네, 또 받은 게 아니라 처음으로 예.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한국인 최초로 거기에서 혼자서 공연을 했었는데 예.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한국인 최초로 거기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 페이버릿 소셜 아티스트 부문이라는 곳에서 예. 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은 것도 놀랍고 한국 가서 거기서 상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최초로 상을 받은 것도 놀라운 와중에 이번에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시상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바빠서. 어머, 이 세계적인 시상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런 데서 상 준다고 하면 만세를 제치고 보통은 가는데,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이제 월드 투어 하느라고 영국에서 공연하느라고 못 갔는데 예. 원래 이런 데서 상을 줄 것 같으면 미리 다 언지를 주거든요. 예. 그럼 사전에 일정을 잡을 때 그걸 반영을 하는데 뭐 시상식을 하든지 말든지 공연 일정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세계적인 슈퍼스타만 이런 식으로 시상식 가능하겠네요. 상관없이 일정을 예. 잡는데 예.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슈퍼스타의 위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북미 투어 잘 마치고 모든 석이 뭐 매진됐다는 그런 네.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제 또 영국에서도 하고 조만간 또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데 대중문화에 상당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특례 혜택 필요하다 이런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방탄소년단 항상 국제 대회가 있을 때마다 병역 특혜 논란이 많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방탄소년단 대중문화계 쪽에는 왜 혜택을 주지 않느냐. 방탄소년단이 엄청난 국위 선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 그 7명의 멤버들이요, 자기들이 군대를 안 갈 것처럼 언론에 혹시 보도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반드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남자 연예인들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병역 문제인데 방탄소년단 본인들이 직접 우린 다 가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아요. 국감장에서 이름이 나오고 또 예. 국회의원이 물어보는데 그 문체부 장관이 군대를 갈지 안 갈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조차도 예. 얼마만큼 방탄소년단의 위상이 대단한가를 영향력이라고 바로 볼 수도 보여줄 수 있죠. 있죠. 예. 그런 영향력 때문에 야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그룹이고 정말로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는데 왜 그 음악 가수 대중음악 가수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혜택을 주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클래식은 지금 클래식 콩쿠르 수상을 했을 경우에는 혜택이 인정을 해주는데 있죠. 예. 그럼 대중음악은 왜 안 해주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저 국회에서 나오는 정치인들이나 행정가의 목소리보다 아미 팬들의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오빠들이 군대 가게 되면 우리는 기다리겠다. 기다리겠다. 뭐가 문제냐. 가야 되면 오빠들이 선택을 해서 가면 가고 우리는 기다리겠다. 예. 예. 남자들이 군대 갈 때 제일 듣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기다릴 거지 이건데 기다린다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예. 방탄소년단 지금 월드 투어 중인데요. 미국을 접수하고 이번엔 유럽에서 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나섰잖아요. 네. 방탄소년단 공연 관람할 가능성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그 프랑스 방문에 맞춰서 예. 방탄소년단도 프랑스에 간다는 거죠. 음. 거기에서 한불 우정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에 방탄소년단이 출연을 하고 그 공연을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내일 대통령은 내일 이제 유럽으로 떠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좋은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방탄소년단 뷔가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설문조사에서 이번에도 1등을 차지했는데 잘생겼죠?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뷔 씨가 예. 그 이 얼굴이 굉장히 입체적이거든요. 딱 봤을 때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그래서 마치 옛날 그 그리스 왜 미술 학원에서 대생하는 그 조각상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요번에 미국의 한 사이트에서 2018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를 뽑았는데 예. 투표를 했거든요. 예. 620만 표. 620만 네, 표요. 620만 표를 얻어서 예. 뷔 씨가 1위를 했고 예. 이번에 1위를 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 이런 식의 그 선정에서 4번째 1위를 한 건데 과거에는 불가리아에서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로 뽑힌 적도 있고 불가리아에서요. 네, 불가리아에서 아시아의 어느 사이트에서도 아시아 매력남 1위로 뽑혔었고 예. 작년에는 미국의 영화 사이트에서 또 잘생긴 남자로 뽑혔었는데 예. 영거도 지금 제일 잘생긴 남자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지금 화면을 보니까 1, 2, 3등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1, 2, 3등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세계만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1등 맞는 것 같습니다. 2, 3등은 특히 3등은 약간 이제 저스틴 피곤할 때 비버인데요. 예, 사진을 좀 피곤할 때 미국의 찍은 아이돌입니다. 사진. 예. 그렇죠. 예, 근데 뷔가 확실히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사랑 받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YG의 예능 프로그램 YG 전자가요. 중국 비하 논란에 휩싸이면서 곤혹을 좀 크게 겪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YG에 있는 YG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YG 엔터테인먼트 회사 가상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회장님의 눈밖에 난 가수들이 예. 좀 열심히 다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회장님으로 다시 인정을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은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 비슷하게 예능 프로그램 만든 거예요.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고 넷플릭스요. 넷플릭스가 뒤에서 이제 자본을 제공을 해서 같이 만든 건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거기서 등장하는 장면 중에 이 진우가 중국 지도가 옆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 지도에 동남해 쪽이 삭제가 돼 있다고 하네요. 어찌된 예. 일인지. 그리고 민감한 부분을 예, 굉장히 지금 말씀을 정확히 해주셨는데 넷플릭스란 미국 자본이 돈을 냈는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남중국해 가지고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지도에 그 부분이 삭제가 된 지도를 쓴 함선이 겁니다. 수십 미터 접근할 정도였고 막 굉장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어제 관함식에도 중국 배는 참석을 안 했거든요. 예. 예민한 부분이라 그럴 정도인데 지금 그런 지도가 사용됐다는 게 중국 네티즌들의 그 좀 어떤 심기를 건드린 데다가 또 그 중에 한 우리 등장인물이 약간 중국인 모습을 하고 공안들에게 잡혀가는데 나는 돼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중국말로. 예. 근데 저 모습이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전통 의상인 것처럼 입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비하하는 모습 아니냐라면서 중국의 매체도 그렇고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정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저 YG 전자 봤습니다. 근데 보면서 다소 중국 팬들이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중국 팬들이 이 양현석 대표 SNS에 몰려가서 글을 많이 남겼나 봐요. 예, 비난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불매 운동하겠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를 저런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기분은 어떨까 항상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분에 대입해서 다른 나라도 그렇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저게 약간 B급 코미디 콘텐츠이기 때문에 예. 원래 저기 등장하는 모든 이 출연진들은 다 희화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미국 같으면 저런 식으로 희화화를 해도
어느 정도는 받아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중국은 지금 그렇게 자국의 희화화를 받아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예. 굉장히 자국을 대국으로 지금 키워야 된다는 거에 민감한 상태고 특히 지도 문제에 엄청 예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뭐 독도가 빠졌다거나 네. 제주도가 없어졌다거나 그러면 사실 가만히 있기 어렵잖아요. 네, 우리도 그런데 예. 중국은 더 민감해가지고 예. 한마디로 장난이 아닙니다. 이 지도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전에도 몇 번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왜 기존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이번에 이걸 좀 처리하지 못했을까, 좀 신경 써서 보지 못했을까. 예. 그게 아쉬운 대목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예 중국 지도 같은 건 쓰지 말고 그냥 국기만 쓴다든가 이게 너무 예민한 문제니까. 예, 그렇네요. 또 중국한테 좋은 쪽으로 쓰다가 또 다른 나라한테 심기를 건드릴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좀 동아시아의 예민한 그렇군요. 부분은 예. 피해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체 심의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자체가 미국 자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